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강진군 의회가 의회 사무과 예산을 절반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의장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 필수품 연탄이 목포시가 매입한 빈집들에 2년째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가뭄과 집중호우, 폭설까지 계절마다 이어진 이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내년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과열 양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강진군 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의회 사무과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는데요. 언뜻 보면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 절감에 나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해보면 내부 갈등으로 의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개원 이래 최다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라는 평판을 들었던 강진군 의회. 요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 전체 예산의 0.5%인 2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강진군 의회 소속인 의회 사무과의 내년도 예산 9억 7천만 원 가운데 51%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설선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하고 뭐시길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런데 삭감된 의회 사무과 예산은 국민과의 대화 청년 간담회 운영비, 청소년 의회 체험 운영 예산, 여기에 의정활동 수행 경비와 관용차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강조한 소통과 관련된 예산들이라는 겁니다. 예산 삭감 조서에는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회 사무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의장 길들이기를 위해 의회 사무과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당장 내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예산 설명도 듣지 않았고 현장 방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분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셨습니까? 본예산 심사, 현장 방문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체 예산 삭감으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의원들 간 내부 갈등이 전례가 없는 의회 사무과 예산 절반 삭감으로 표출된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선출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강진군 의원들은 정작 본연의 책임은 잊어버리고 예산 삭감권이란 칼을 휘두르며 의회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모습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취약계층들에게는 연탄 한 장 한 장이 무척 소중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2년 전 집을 매입했는데 빈집 한 창고에 연탄 수백 장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목포 원도심의 한 마을. 곽혜자 어르신의 집 연탄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석 달 전 기부받은 200여 장의 연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소중하죠. 어디가 별다른 있나 어디가 연탄 있다 해도 못 가지고 나는. 이렇게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선 연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 있는 일부 빈집에는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빈집 창고에는 연탄 수백 장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어가지고 돈 받고 갔대. 아깝지. 없는 사람 주고 좋지. 아무리 오래돼도 연탄을 쓰지. 이 빈집의 소유주는 목포시. 지난 2021년 11월 목포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폭 4m, 길이 550m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빈집만 매입했을 뿐 소중한 연탄을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우리 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 앞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뒤늦게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빈집에 방치돼 있는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겨도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요.
우리 정부와 일본 모두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정부지만 정일성 사업과 같은 이념 문제는 전광석화처럼 제기하고 또 사업 중단 요구는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이 포함된 1차 원고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지난 2018년 이후 2차 원고들도 지난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3차 원고들도 어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0살 안팎의 할머니, 할아버지 원고들은 승소 확정 판결이 기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만큼이나 우리 정부가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대법원에 천천히 재판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와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배상금이라며 공탁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환 공탁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한테 재판했는데 뭔 소리를?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피해자를 돕는 단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 어르신들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수모, 모욕, 배신감 같은 것 이것을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는 이처럼 소극적인 정부지만 이와는 다르게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는 현안도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정일성의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거론하며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을 직을 걸고 막겠다고 하면서 때 아닌 이념 논쟁에 광주가 휘말려든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문제를 삼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 99%가 또 광주 시민 99%가 정일성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보수 언론이 연일 비판 기사를 싣고 이에 맞춰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면서 정부는 광주시에 사업 철회와 정일성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20년 넘게 추진해왔던 사업이지만 불과 50일 만에 사업 철회 공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쏘아올린 정일성 논란에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이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당초 우려대로 서로 편을 갈라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즉각 철회하라! 정일성 사업에 대한 이념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장관직을 걸고 정일성 사업을 맡겠다던 박민식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스스로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된 섬 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섬발전촉진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이 73곳에 달해 주민의 부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섬을 관할하는 시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노후 선박조차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공모에 선정돼 미래 직료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나주혁신산단의 상용 실험장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2년 동안 서남권 8.2기가와트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실증 결과를 적용해 직류 전력망 상업화 모델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최전선 역할을 했던 전남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들이 오는 31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전남 지역 선별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시작으로
최대 57곳까지 운영됐으며 1,441일 동안 752만여 건의 PCR 검사를 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연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2023년은 계절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봄 가뭄이 물러가자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겨울이 되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작물들은 타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졌습니다. 아니 물이 있었으면 지금 잘 되었다고. 근데 물이 없어서 지금 여러 고생하고 있어요. 저수지 수위도 위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지역 식수원인 동복, 주암댐의 저수율이 10에서 20%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섬 지역 물 부족은 심각했습니다. 완도 등 전남 일부 섬 지역은 2일 급수, 6일 단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 가뭄은 지난 5월 봄비가 내리면서 해갈됐지만 이번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루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밑에 그 무시기도 길도 파손됐어요. 그런데 막 모래 큰 차도 어제 해놓고 그 세다보다 모래 다 싸더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길게 이어졌던 장마.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758.7mm의 평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을도 잠시, 어느새 강추위와 함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2월 들어 대부분 지역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차가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가뭄과 장마 그리고 폭설까지 계절마다 이어진 기상 재난으로 2023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인 호남은 민주당 경선을 향한 과열 양상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선거구 개편과 신당 출연 등 변수도 많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일. 각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들은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장마다 세대결은 물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전도 벌어지는 등 예선부터 과열 양상입니다.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역대 총선마다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터라 정치 신인들의 혼란은 계속되는 상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으로는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되는 등 전남 선거구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저희하고 하순하고 나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국회의원 의석 28석 중 민주당이 25석, 국민의힘과 진보당, 무소속이 각각 한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 각 한 석 이상을 목표로 가능성이 있는 순천 등의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당만 아니었으면 찍어줄 텐데 사람은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적고. 제3지대 신당 세력도 호남 선거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호남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합류 규모에 따라 파급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후보자 적격 심사에 이어 친명 호남 출마자 추천 명단 논란 등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호남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문화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남도 문화상에 4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문화상에는 예술촌을 조성해 지역 이미지 개선에 힘쓴 김문호 공예가, 사진예술 발전과 후진 양성에 힘쓴 박종길 사진작가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예양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원로 예술인 24명에게 전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가 수여됐습니다. 동아보건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아보건대는 내년도 정부의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로 발표됐지만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보건대는 또 내년도 간호학과 수시 합격자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크게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모두 하위권으로 집계됐으며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보성군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고 진도군과 한평군, 영암군 등은 2등급, 목포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상담 전문 변호사 6명을 위촉하고 내년 1월부터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소청심사,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법률 사각지대가 많은 도내 학부모들의 법률 고충 해소에 온라인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영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낮에는 7도 보이겠고요. 하늘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전남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 오전부터 목포와 전남엔 5mm 미만의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요. 일부 전남 지역은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 0도, 한평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7도, 한평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장흥이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진과 장흥 1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은 물결이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분입니다. 1월 1일 우리 지역엔 구름만 지나면서 새해 첫 해돋이 감상하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엑소어 만드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 만두. 오뚜기 엑소로 바꾸세요. 쪼그리답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한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반코리아. As you travel the world, you'll find there are some things best left behind. What's the point in feeling strife? C'est la vie, c'est la vie, c'est la vie, c'est la vie. In the end, my friend, that's life. 센트룸 멀티구미로 맛있게 풀 충전해.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A, E에 아연까지. 맛은 원더풀, 영양은 멀티풀. 뉴 센트룸 멀티구미. 올 연말 하우스 파티에 초대할게요. 환상적인 스테이크를 만날 수 있는 여기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사는 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니까. 아웃백.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